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서울경제TV에서 여러 가지 보험 상품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채널, 여기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새로운 보험들이 탄생이 되고 또 보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내 보험이 정말 쓸모 있는 보험으로 되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성비 좋은 보험. 네,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큰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다?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서 그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 좋아진 보장들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너무 딱 맞는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24년이 걸린 고령 사회를 한국은 17년밖에 안 걸렸어요. 불과 옛날 2001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인간은 정말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150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이 단어가 실현 가능할까 말까라는 문제 있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100살, 120살 이런 숫자가 정말 우리들에게 현실에 맞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평균 수명 120살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65세 진료비 그래프예요. 통계를 낸 거 보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요. 사람들 한번 지금 얼마나 2016년도 자료인데 도대체 연령별로 얼마나 쓰나 해서 평균 가격이 여기 10만 6천 원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하늘색으로 된 그래프를 보시면 요 밑에가 자 30대, 20대, 10대 요때는 내가 평균 의료비보다도 적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어떤 게 있죠? 네, 보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보험하면 야 그게 뭐 필요해. 나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요 연령대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네, 여기 고개를 드는 50대가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의료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문제가 뭐죠? 노후화가 평균 수명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노후생활비를 준비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 노후생활비에서 뭐가 의료비가 이렇게 차지한다면 정말 어떤 상황까지 될 거냐? 네. 메디칼 푸어로 추락한다는 거죠. 왜?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나는 치료를 할 수가 없구나. 이건 너무 슬픈 사연인데 자 이거를 내가 미리 준비만 한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되고 내가 제대로 된 보험만 가지고 있어도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 제가 뭐라고 그랬죠?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 표하고 똑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 이때는 의료비가 안 나간다는 거죠. 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때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보험을 가입하면서부터 이때는 보험금이 지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10대, 20대. 그런데 10대, 20대 옛날 어린이 보험 내지는 30대 가입했던 보험이 100세까지 굳이 그런 중요한 보장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이 보험에서도 100세까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보장을 다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싸겠어요. 그래서 보험은 가능하면 빨리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한 살이라도요.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늘어나는 가운데 뭐냐면 의료기술이 첨단 기술이에요. 머릿속에 시한폭탄, 뇌혈관 질환을 두개골을 열지 않고 이렇게 로봇 수술 또는 이런 것을 해서 수술이 가능해요. 이거 얼마나 옛날 머리 수술이라면 당연히 머리를 이렇게 해서 열어서 보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로봇 수술,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 레이저 수술을 해갖고 전혀 열지 않고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대표적인 게 피 안 보는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봇 수술이죠. 로봇 수술로 인해서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째지 않고 하는 수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로봇 수술은 매우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하게 잘 수술이 돼서 수술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의 우리나라 수술비에는 이렇게 내시경, 카테터 이런 수술에는 째지 않고 보지 않고 하는 수술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크게 많이 변했는데 내 보험을 계속 묵혀놓는 게 올바른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건 뇌출혈. 저는 지금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험증권을 주면서 내 보험 점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직도 80% 이상이 뇌출혈 진단비를 가지고 있어요. 뇌졸중 거의 없고요. 세모표고요. 뇌혈관은 정말 거의 없어요. 한 4, 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300, 500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뇌출혈은 정말 큰일이 난다는 거죠. 볼까요? 자, 뇌출혈이 왜 그냐면 최근에 건강검진이 많이 생겨요.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다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압이 높아. 예, 고객님은 혈압이 좀 높습니다. 자, 환자분께서는 그 혈압이 높으니까 약을 드십시오. 그래서 다 대부분 약을 복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지는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무증상이에요. MRI를 대부분 다 하십니다. 건강검진에서 40대, 50대가 넘으면 MRA를 찍어서 나의 모든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이렇게 부풀었어요. 자, 얘는 터졌나요? 안 터졌어요. 그냥 부풀어 있는데, 자, 부풀어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수술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클립을 끼운다든지 여기에 코일을 넣어서 코일 색전술이라든지 이런 큰 수술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만약에 내가 뇌출혈이라는 진단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보험금이 0원이에요.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를 가지고 있다면 가입한 금액 뭐 5천을 가입했다. 그럼 5천 다 받고요.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1,000만 원 다 받는 거죠. 근데 뇌출혈은 0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보험료를 열심히 내고 있다는 거죠. 헛돈을 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또 암 진단비만 뿐이라고? 무슨 소리야? 암보험이 암 진단비 말고 또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비에도 그냥 항암, 약물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이것조차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암 진단을 받으면 분명히 항암을 합니다. 거의 99%가 항암을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하는데 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금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면 큰 병원에 가면 거의 80% 이상이 이 치료법을 권유를 받게 되는 거죠. 볼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수술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더 안 먹어요. 먹지도 않아요. 먹이지도 않고 수술하고 항암을 하니까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 빠지고 그러니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이 불가해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진단을 받으면 바로 항암 치료를 해요. 무슨 항암 치료를 하냐? 표적 항암 치료. 요거는 주사약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통원으로, 이건 절대 입원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통원이에요. 통원으로 가서 주사 맞고 한 2시간 있다가 나오고 약 받아와서 집에서 약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암세포가 처음에 이만했으면 약물 표적 항암 치료에서 요만해졌을 때 수술을 하니까 내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작은 암세포를 떼니까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이렇게 첨단 기법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내가 이 정상세포이고 요게 암세포예요. 그럼 항암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상세포까지 다 죽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기가 암세포면 정상세포는 다 이상이 없고 여기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나는 버틸 수 있는 거죠. 이게 뭘로 된다? 통원으로.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양성자 치료가 옛날에는 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요 암세포만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통원으로 가능한 거죠. 자, 통원 의료비에서 대면 25만 원짜리 그걸 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얘는 비급여예요. 의료보험에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돼요. 얼마나 비싸냐고요?
한번 볼까요? 유방암 치료. 제일 비싼 치료가 표적항암 약물값이 6,600만 원 나왔고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비싼 치료는 7,500만 원. 대장암. 우리 발병률 진짜 엄청 많은데 여기도 4천이나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암 진단비를 평균 가입 금액이 3천이에요. 근데 3천보다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라에서 주는 산정특례에서 이게 특례로 해서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라에서 지급이 안 돼요.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데 없이 이거는 비급여.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 내 돈으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아까 하우스 푸어죠. 아까 그 병원비 푸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메디칼 푸어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죠? 포기를 하는 거죠. 너무 이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재진단암이에요. 자, 우리가 재자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험에서 무한 리필되는 보장이 재진단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술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유장애거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자, 재진단암은 뭐냐면, 자, 암세포를 내가 가입을 하고 가입 기간이 지나면 여기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맨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일반 암 보험에서 받겠죠. 그런데 아까 같이 표적 항암을 치료를 하면 4년, 5년이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2년 정도 지났는데 1년이나 2년 시점에 내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돈을 또 줘요. 진단금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자, 그런데 더 좋은 건 있죠. 이미 여기서 일반 암을 진단을 받으면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생겼냐면 납입 면제. 보험료 안 내요. 그런데 이 재진단암은 계속 살아서 내 몸에 암세포만 있다고 하면 반복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어떤 암이냐?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이거는 이미 치료를 지금 진행 중인 경우거든요. 원발암, 내 몸에 새로운 암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암이 진단을 한 번 받고 완치가 돼서 70% 이상이 지금 5년 이상 생존하고 있어요. 완치가 돼서. 그러면 이분들이 또 암이 안 걸릴까요? 아니에요. 또 생기더라는 거죠. 제 그 고객님들도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뭐만 있으면 재진단, 암 진단비만 있으면 나는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또 뭔 소리야? 볼게요. 뇌혈관 질환은 지금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다 같이 100%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작년 12월까지 허혈성 진단비만 가지고 있으면 심장질환 100%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라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 56%. 급성 심근경색 9% 이하. 결국 지금 새롭게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가 이제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금기시 되었던 심장질환 그 부분을 열었다는 거죠. 어떤 걸 열었을까요? 대표적인 게 부정맥입니다. 심부전입니다. 지금 허혈성 진단비가 급성 심근경색 포함해서 56%라면 44% 기타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게 부정맥과 심장질환인데 이거는 굉장히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놓으면 열어놓으면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되니까 안 했던 부분을 자 보세요. 위암보다 20배가 많은 게 부정맥이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열었어요. 올해 4월부터 보험사가 하나 둘 열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열고 있어요. 보장을 시작했는데 내 보험에는 아직도 급성 심근경색만 있어야 한다면 그렇죠? 급성 심근경색만 있다고 하면 나는 이 위에 보장을 하나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 심장질환이 대부분 50대, 70대에 많이 생기고요. 부정맥 같은 경우도 50대 가장 많은데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놀란 건 20대와 30대도 50, 40대 이후에 반 이상 차지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이거는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이 있으면 20대, 30대에서도 이미 부정맥이 많이 있고 심부전,
신이 아니고요. 신부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보장을 제외시키고 안 해줬던 부분이 이번에 열렸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우리는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급성 심근경색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도 보장을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5대 혈관 질환에서 폐 질환에서 혈전이 그러니까 폐에 심장으로 가는 곳에 혈전이 막힌 거예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위정맥, 식도정맥, 대동맥, 박리, 죽상경화 엄청나게 큰 혈관 질환 대표적인 혈관 질환 5대였죠. 이거는 혈관이 안 좋거나 즉 우리나라에 당뇨 많잖아요. 당뇨가 많으면 이런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정말 몇 배, 5배, 6배 이상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라는 자체가 혈관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아서 거의 보장을 안 해주던 것을 수술비만 열은 게 아니고요. 진단비도 가능해요. 혈관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 부분을 수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수술 안 해도 진단만 떨어져도 진단비도 나오고 수술비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게끔 열려 있어요. 불과 4월 달부터 요것도 불과 한 8월 달부터 열렸다는 거죠. 그 전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나는 이런 부분 다 열려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집에는 가족력도 있어서 난 이 보장이 필요한데 없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그냥 뭐랄까 보장도 못 받는 그냥 낭비되는 보험료를 지금도 납부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린이들, 젊은이들,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이 돈을 아직도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진단비로 돈을 내고 있다면 요건 좀 막아야 된다는 거죠. 낭비이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가 질병 후유장애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복 지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수술비예요.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진단암. 암 중에서 두 번째 암을 주는 2차 암은 두 번째 한 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재진단암, 그 다음에 자, 질병 또는 상해 후유장애 몇 프로, 3에서 100%짜리가 반복 지급이 되는 거죠. 이게 유병자한테 안 됐던 것들이 유병자에게도 열렸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질병이거든요.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요즘은 위를 전절제를 하면 50% 후유장애가 돼요. 그러면 내가 질병 후유장애를 5천을 가입했다. 아니고 뭐 5천을 가입했다 그럼 50%니까 암 진단금 가입한 거 말고 추가로 여기서 2,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2,500만 원, 나는 만약에 암 진단금을 5천 가입했다 그럼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죠. 또 하나,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분이 나중에 혈액투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5천에서 2,500 받았으니까 2,500만 남는 게 아니라 다시 5천에 75%, 3,750만 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팠을 때 그렇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픈 게 아니고 나이 먹었잖아요. 내 몸을 자 태어나서부터 80세, 90세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미 기력을 상실해서 생긴 거죠. 이빨이 치아가 5개 이상 멸실이 되면 5%예요. 5%의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5천 가입하셨으면 2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청력이 떨어지죠. 청력이 떨어질 경우도 5에서 80%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자, 허리 디스크. 자, 40대만 넘어가도 한국 사람들은 허리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굉장히 많거든요. 디스크 20%까지도 그러면 5천 가입하시면 520 1,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인공관절 수술은 한 70대 이후가 되면은 정말 많은 분이 하시거든요. 양안 한쪽 달 20%씩. 그럼 520 1,000만 원이죠. 또 양쪽에서 1,0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가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계속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치매는 우리가 보면 아주 경증, 초기가 있고 그다음에 중등, 그다음에 중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등 여기부터 나와요. 그러면 40%거든요. 그러면 아까 5천에 5, 4, 20, 2천만 원을 중등에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나빠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데 유병자도 현재는 지금 아주 잠깐, 저는 이거 아주 잠깐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오래 갈 수는 없는데 현재 유병자도 질병 후유 장애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보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졌는데 내 보험을 옛날 가입해놓고 덮어놓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하라는 걸까?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내 보험 가입한 지가 이미 3년이 넘었다.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내 보험이 주로 생명보험만 있다. 30만 원, 40만 원 내고 있는데 생명보험만 있다. 또 나 돈은 내는데 솔직히 뭘 보장받는지 잘 모른다. 안 돼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지금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내고 있는 그 보험료가 헛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딱, 왜냐하면 보험의 보장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없던 보장, 막혔던 보장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열어놨는데 보장이 만약에 너무 보험금이 남가서 보험회사가 위험이 높아지면 어떻겠어요? 네, 보험회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보장이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불과 저희가 2년 전에 유사암과 일반암과 유사암 있죠. 갑상선암, 이 유사암을 똑같이 줬어요. 암을 5천을 가입하면 유사암도 5천을 가입했는데 지금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은 맥스 가입할 수 있는 게 1,000에서 3,00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열렸을 때 빨리 내 보장을 다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꼭 비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보험을 좀 비법을 가르쳐달라. 저는 이거는 많은 시청자님이나 고객으로부터 듣는 건데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보니 제가 결정을 내린 게 가족 병력을 대비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족 병력, 우리가 말하는 유전, 이거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었고 암이 있었고 내지는 심장질환 또는 치매, 이게 100% 아니면 90% 이상 똑같이 전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보면 암은 부모가 계실 때는 5배고요. 형제가 있을 때는 9배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게 실제고요. 그 대신 암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는 가족력이 없어도 이렇게 늘어나요. 환경,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볼까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혈관 질환이에요. 당뇨, 치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전될 수 없고 우리가 가족 병력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가성비 좋은 보험 두 번째 뭐냐면 중요한 보장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꼭 챙겨서 내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낼 수 있는 보험료. 이 범위인데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보장, 그다음에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보장,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가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보험료를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표적항암 5천만 원 가입하고 약물치료 500에다가 그다음에 방사선, 그다음에 2천, 3천 넣는데 20살짜리가 2만 원이고요. 40대도 요거밖에 안 돼요. 자, 50대도 3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유병자도 가능해요. 이게 2만 원, 3만 원, 40대도 50대도 3만 원이면 되고요. 요 정도로 가면 충분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자,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요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낮추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심혈관, 아까 말씀드린 심장 질환이 늘어났어요.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도 넣었어요. 그랬는데 30대는 3만 원이면 되고요. 여자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남자도 4만 원. 자, 요것들이 비싸면 요거를 보장 금액을 좀 낮추면 돼요. 요건 건강한 사람인 거고요. 그런데 심장 질환도 유병자가 가능합니다. 유병자가 아까 건강한 사람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5대 혈관 질환도 들어갔고요. 여기는 갱신형으로 한번 가져가 봤어요. 앞에 거는 비갱신형인데 갱신형으로 가져가니까 3만 원, 요 정도 선에서도 준비가 가능하죠. 자, 보세요. 60세와 40세만 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 보험은 빠를수록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을 하면 자, 중복되는 건 빼야 되고요. 필요한 보장을 넣는 거죠. 그다음에 고액의 의료보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죠. 먼저 가입된 보험 증권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장단점을 고려하는 거고 중요한 건 네, 강조하는 거죠. 가족 병력. 요 부분을 꼭 필요로 하시고 중요한 거 내가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험을 안 되면 나중에 이거 중도 해지하면 나만 손해거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 오래된 보험 무조건 믿고만 계시지 말고요. 전문가와 함께 요즘 계속 발달된 첨단 의료 기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시되 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세요. 어느 보험사나 어느 보험사가 모두게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도 비교하셔서 보장 내용도 보시고 또 하나는 보험료도 맞추어서 나에게 설계를 하신다고 하면 뚜껑 덮어놓고 있던 그 보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달려왔고요. 진짜 이번에는 리모델링 내 보험 나한테 맞는 맞춤 보험으로 하실 필요한 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